사태까지 가버려. 중앙은행이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키프로스의 예금한 지하자금 가장 많은 나라가 러시아의 지하자금이 60%를 차지했어요. 근데 금리가 터져버리니까 국가 기능을 상실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슬쩍 다가와가지고 꼬시는 단체가 있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조건 하나만 받아줄래? 어디죠? 그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우리나라도 IMF 일으켜놓고 돈 빌려줄게 조건 하나 받아줘. 그 조건이 뭔데? 구조 조정해. 그래서 명태자가 엄청 생겼잖아요. 실업자가. 똑같습니다. 키프로스한테도 조건 하나만 받아줘. 뭔데? 니네 나라에 예금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시켜라. 그거를 예금자 손실 부담이라고 하는데 경제 용어로는 헤어컷이라고 해요. 헤어컷. 머리 자를 헤어컷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에서 그 예금한 사람들의 통장에서 그냥 강제로 5%씩 빼가는 거야. 거기다가 10억 유로 이상 예금한 사람들에게는 최하 9.9%에서 최고 40%까지 손을 물려버리는 거야. 1억 원을 예금한 사람한테 4천만 원 손해보라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한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돈을 빼다가 갈아탄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한 20, 30여 개국이 알려지게 되면서 소문에 소문을 타가지고 그게 중국의 화교들 계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화교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채굴된 비트코인의 60%를 화교들이 다 사게 되면서 이게 266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30만 원까지. 대단하죠? 화교들의 능력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거기는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인민은행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저 비트코인 형체도 없는 것 화폐로 인정 안 한다.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가맹점에서 취급하지 마! 하고 명령 내립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은행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 비트코인 저거 형체도 없는 거 돈 아니다. 야, 잠깐 반짝하다 사라진 이슬 같은 거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아! 이래버린 거야.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막 팔아제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네, 막 떨어집니다. 거기다 또 일본의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떨어져. 근데 같은 해 11월 달에 미국에서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여러분들 연방수사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FBI. FBI 국장이 마약 거래, 실크로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막 거래가 되는 거 보여. 그래서 마약이 거래가 되면 결제하는 수단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달러든 파운드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생전 처음 보는 무슨 비트코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국장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부하한테 명령 내립니다. 야, 이 비트코인이 뭔지 좀 알아보고 그 대표 좀 한번 잡아와봐 이래버린 거죠. 근데 아까 비트코인은 주체가 있다 없다? 대표 없죠? 나가보니까 부하가 대표 없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뻥 찌는 거야. 응? 대표 없는 것도 있어? 야, 그럼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좀 한번 잡아와봐. 근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 쫙 걸렸는데 어떻게 잡아와 그거를? 못 잡아오죠? 이때 국장이 야, 이거 뭔가 화폐 질서를 교란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 위기감을 느끼고서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의회의원들도 처음 보는 거거든. 그죠? 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FRB 의장인 벤 버냉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유효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벤 버냉키가 답장을 보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미래에 유효한 화폐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보냅니다. 그거를 미국 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때마침 전 세계 기자들이 포진돼 있었어. 그 기자들이 전 세계에 타전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 값이 하루 만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200달러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135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170만 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이때 4년 전에 두 사람이 기억나. 피자 두 판을 10,000코인 주고 사 먹은 청년은 그럼 얼마 주고 사 먹은 꼴이 됐을까요? 135만 원에 만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135억 원 주고 피자 두 판을 사 먹어요. 피자 한 판당 거의 6, 70억 원 주고 사 먹은 꼴이 돼버린 거야. 세상에서 피자를 가장 비싸게 사 먹은 청년이 돼가지고 해마다 5월 22일이 되면 전 세계 청년들이 피자데이라 그래가지고 피자를 사 먹게 된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피자데이라는 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그 기사를 보던
도미노 피자 사장님. 저거 내가 몇 년 전에 받은 코인 같은데? 계정을 열어보니까 만개가 그대로 있네? 얼마가 있어요? 135억 원이 있는 거야. 피자 가게 해야 안 해요? 이제 안 하겠죠? 이게 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또 여러분 인터넷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노르웨이 한 청년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27달러어치를 샀어. 근데 이 벤 버네키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이게 88만 9천 달러가 돼버린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죠, 오슬로. 오슬로에 집 한 채를 샀다는 게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벤 버네키가 발언한 그 다음날서부터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막 10만 원씩 막 올라가 이렇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때 코인 사는 사람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층에 속하시는 교수님들이 꼭 타이밍을 못 맞추고 70만 원, 80만 원 할 때 수십억을 갖다 또 투자해버렸네? 근데 이거는 거품이에요? 아니에요? 버블이죠? 이게 뚝 떨어지고 올해 20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어. 이 교수님들한테 20만 원을 파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 못 팔아? 그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갖고만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가뜩이나 작은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래 유통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투자 가치로만 이용할 뿐이에요. 지금. 맞죠? 근데 20만 원짜리가 올해 또 초에 그리스 디폴트 사건 또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또 비트코인 갈아타면서 이게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작년 말인가요? 올 초에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제 가상화폐 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화폐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전에는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이제 화폐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공식 화폐로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6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현 시세까지. 이렇게 코인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 아까 가상화폐는 주체도 없고 관련 사람도 없다면서 20만 원, 70만 원 이런 거 누가 결정해? 하고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설명드려야겠죠? 이 가격 결정 이론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고 큰일 났네. 아이고. 자, 우리 경제 공부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이 지구촌에는 커다란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맞죠? 이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는 모든 물건의 가격과 생산량을 국가가 결정하는 계획 경제 체제라 그래요. 근데 자본주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라면 하나가 1,000원짜리였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들은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사 먹을까요? 더 적게 사 먹을까요? 더 적게 사 먹죠.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줄어들어.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네, 디맨드 커브 이렇게 긋으면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반면에 공급자인 라면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까요? 더 적게 만들까요? 더 많이 만들죠? 올라가니까 많이. 같이 상승하죠? 비례 반비례. 비례, 서플라이 곡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수요자, 공급자예요.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는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량이 결정되는 게 시장 경제 이론입니다. 참 코인 얘기하면서 별 얘기 다 하죠, 제가. 근데 제가 쓸데없이 시간 때우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중요한 논점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코인을 선택하는 절대 기준 중에서 네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한정 수량이다. 기억나시죠? 한정 수량이라는 것은 공급이 무한정 간다, 중간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공급이. 그렇죠? 공급이 쭉 가다가 어느 선에서 뚝 끊어져 버려. 완전 비탄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급선은. 하지만 수요는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 열심히 전달하다 보면 이 코인을 사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 안 늘어나? 또 전 세계에 퍼지겠죠? 자, 수요가 늘어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공급도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수요는 계속 늘어나야 안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 구간, 요거를 B 구간으로 보자고요. 자, A 구간에서는 여기였던 가격이 요만큼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죠? 그리고 가격이 높아 낮아? B 구간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요? 조금 올라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높죠?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이 얘기 왜 할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코인이 좋아 얘기하는 것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되고 언제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을 보자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A에 있는 코인을 선택하겠습니까? B 구간에 있는 코인을 선택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즉 비트코인은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은 B 구간에 있어요. 이미 7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이왕이면 낮고 조금 올라갈 때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 비싸고 높이 올라갈 때 확보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A 구간에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코인을 선택하고 언제 선택할 타이밍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강의에 동참하신다면 아까 금하고 똑같은 거 선택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올바른 코인을 선택하고 언제 선택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이상 내가 뭐 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그래프가 다 말해주고 있죠? 참 법학 전공하는 경제도 다 하죠, 제가. 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 수익성과 비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A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B 회사가 있어요. 둘 다 코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A 회사가 코인을 예를 들어서 200억 개를 채굴해. B 회사도 200억 개를 채굴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억 개는 회사가 보유를 하여 처음에. 그리고 100억 개는 유통을 시킵니다. 그죠? B 회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A 회사는 욕심이 많아. 코인 하나당 100원에 내놨어. 100원에. 근데 B 회사는 0.1원에 내놨어. 0.1원은 0원이 시작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채굴하다 보면 전기세 나가요, 안 나가요? 그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양심적이죠? 그러면 이 A 회사는 100원에 내놨기 때문에 100억 개를 유통하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1조죠? 한순간에 1조 원이라는 돈을 벌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갖고 날라버리면 이 코인을 산 사람들은 다 뭐가 돼? 숫자 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고소당하고 수사받고 전산이 다치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 숫자가 된다 그랬죠? 이런 코인은 진짜 코인이냐 가짜 코인이냐?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예화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여기 A 금광회사가 있어요. 금광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금을 캐는 회사죠? 이 회사가 1톤의 금을 캤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중에 막 유통시켰어. 시중에 뭐가 돌아다녀 지금? 금이 돌아다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 금광회사가 부도가 났네? 망했어. 그럼 금광회사가 망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의 가치도 제로가 됩니까? 금의 가치는 살아있어 없어? 이 얘기 제가 왜 해요? 가상화폐 또한 만든 주체가 누군가 있겠지만 그 누군가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코인은 금처럼 살아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치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 코인조차도 가치가 제로가 돼버리는 건 다 가짜야. 그런 거 선택하면 큰일 나겠죠. 이거 공감하세요? 근데 이런 회사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0원이 시작하냐 하고 100원이 시작하는 회사, 10원이 시작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 조심해야 돼요. 자, 수익성을 따져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럼 100원짜리 코인을 1000만 원이면 몇 개 받을 수 있죠? 몇 개? 10만 개. 수학을 잘 못하시라고 대답을 안 하셔. 10만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마케팅을 했어. 그러면 100원짜리를 1년 동안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대충 상식적으로. 사실 100원짜리를 200원, 300원, 400원 올리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00원까지 올렸다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몇 배야? 10배죠? 그럼 내 재산이 얼마가 돼? 1억이 되지. 1억. 사실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억 버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이걸 한번 보자. 0.1원짜리. 0.1원짜리도 똑같이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럼 코인 몇 개 받아요? 0.1원짜리. 아니죠. 1억 개죠. 1억 개. 1억 개. 0.1원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1년 동안 마케팅을 했어. 그럼 0.1원짜리를 얼마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자, 1원, 10원, 100원, 1000원. 어디까지? 예, 100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100원짜리를 1000원 올리는 게 쉬울까요? 0.1원을 100원 올리는 게 쉬울까요? 그 이유는? 이유는? 저 대답에 공감하세요? 수익이. 그러니까 이것이 더 상승하기 쉬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많은 사람이 수용 안 하나요? 자,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자, 지금 100억 개가 100원에 유통되면 시가총액이 얼마야? 1조죠, 1조. 지금 돌아가는 게 1조죠? 거기에 누군가가 1억을 투자해봐, 그 시장에. 가격이 팍 올라가요? 아니면 요만큼 올라가요? 예? 1조라는 시장에 1억이 큰 돈입니까? 세 발의 피죠? 요만큼하게 못 올려. 가격 상승이 쉬워, 어려워? 100원, 1000원짜리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0.1원짜리 100억 개면은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10억밖에 안 돼, 10억. 그죠? 거기 누군가 1억 투자해봐. 가격이 팍 올라가, 조금 올라가. 팍 올라가잖아. 이 얘기 제가 왜 해요, 지금? 이왕이면 가격이 아주 싼 거를 선택해서 코인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빨리 가격 상승되는 걸 선택하면 대박, 안 대박? 대박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비전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아, 오늘 촬영을 하는데 칠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여러분들 우리 캐레이 코인이 0.1원에 시작했다고 보통 알고 있죠? 예, 0.1원 캐레이 코인.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투자했어. 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또 돈 많은 사람은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0.1원짜리 몇 개 받아요? 1000만 개. 맞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1억 개. 1억 투자한 사람은 10억 개. 갑자기 커지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마케팅을 하면 아까 0.1원짜리 1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거는 좀 높아. 가장 최하로 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좋아요. 10원. 10억까지 보자고. 그럼 이 사람 수입이 얼마 돼? 얼마? 1억 되지, 1억. 왜? 이게 100배니까. 이분은 10억. 이분은 100억이 돼. 1억만 투자해도 1년 만에 100억이 돼. 와, 꼭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0억이라는 소득자가 생기면 이거는 고소득자입니까? 저소득자입니까? 고소득자죠. 그럼 누군가의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어. 어디에 걸릴까요? 그렇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금 걷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잠깐 이야기를 바꿔서 2014년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한테 YTN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바이오로 전 세계가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본물 이루듯이 터지는데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주변 국가 하는 거 봐서 받아들이겠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주변 국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은 2014년 6월 28일 날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17개 주에서 129호 법안으로 디지털 화폐를 합법화시켰어요. 유럽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보다 앞서서 이미 합법화시켰고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코인을 계산화폐로 인정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를 만들 중에 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나다는 캐드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국의 화폐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을 개발 중에 있고 미국에서는 R3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기축통화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3개월 전에 자국을 대표하는 코인을 만들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코인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결국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뭐와 직결돼 있어? 세금하고 직결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10억 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두고 싶어. 그럼 우리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금을 거두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 1조 1항에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합니다.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한다. 즉 법이 없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예, 입법 예고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담배값 올리는데 한 달 내내 방송에 떠든 거 보셨죠? 그럼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방송할까요? 전 국민이 알 때까지?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야, 저 가상화폐가 가짜인 줄 알았더니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정도라면 진짜 화폐란 얘기네? 진짜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수요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 안 많아져? 그럼 가격이 올라가, 떨어져? 그럼 1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최하로 동그라미 하나만 보자고요. 100원. 가능성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마가 돼, 수입이? 10억. 이분은 100억. 이분은 1000억이 돼버려. 드디어 100억이 탄생합니다. 엄청 크죠? 그럼 이게 한 2년 걸렸다고 생각해요. 2년. 그러면 이 100억 부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나올까요? 몇 명? 대충 숫자로 대충 최하로. 10,000명씩만 되지 우리는 한 1000명만 보자고. 1000명만. 가능성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우리 박정규 회장님이 이 1000명한테 우리 100억 클럽을 만듭시다 라고 제안해. 가입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하죠. 이걸 왜 가입해야 되냐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키프로스나 벤 버냉키가 이루어지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모멘텀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4년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 그러면 그 모멘텀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는 환경재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어. 그럼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겠죠. 그럼 많은 나라에서 구호품도 보내주고 구호금도 보내줘. 그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끼케야 50억 미만이야. 근데 우리 클럽 회장님이 1000명한테 우리 1억씩 거둡시다 그래. 내실 거야, 안 내실 거예요? 그 얼마가 거칠까? 1000명이니까 1000억이 거치는 거야. 그 1000억을 한 푼도 빼지 말고 중국에 보내버리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전 세계 탑 뉴스로 머릿기사로 캐레이 코인에서 구호금으로 1000억 보내다. 뜰까 안 뜰까요? 지구촌이 발칵 뒤집어지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생의 날을 펼칩니다. 도대체 캐레이 코인이 뭐길래 1000억이라는 돈을 보낼까? 1000억을 보낼 정도면 그 사업자들은 도대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야 하면서 물풍선을 막 키워 안 키워? 키우죠. 그래도 좋은 일 했잖아.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사들이 안 사들여. 거기다가 중국을 도와줬네? 누가 좋아할까요? 돈 많은 화교들이 좋아해. 아까 비트코인 사가지고 30만 원까지 올렸죠? 우리 코인 사줄까 안 사줄까? 그거 얼마까지 올라가? 얼마까지? 아까 30만 원까지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보자고. 1000원만 보자. 동그라미 하나만. 응? 그러면 요 10억이 얼마가 돼? 100억. 1억씩 낸 사람들은 1000억이 되고 이분은 뜻이 1조가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100억 부자는 나는 1억밖에 안 냈는데 갑자기 900억이 더 들어와 버린 거야. 대단한 투자죠? 이런 투자 보셨어요? 코인만이 가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기축통화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캐레이 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벌었죠?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네, 돈을 벌면 좋은 일 해야죠? 소셜 컴퍼니.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10,000명이 됐어. 10,000명. 1년에 한 번씩 1억씩 걷는 거야. 그럼 얼마 거쳐? 10,000명이면 1억씩. 1조가 거치죠. 그죠? 1조가 거치면 10평짜리 아파트 한 5만 채를 정도 지을 수 있대요. 그 5만 채 딱 지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집 없어서 추위에서 떠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죠? 그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공짜로 주자. 아파트를 하나. 국가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야. 자랑스럽죠? 그 다음에 또 1억씩 걷어. 1조가 거쳤어. 그러면 마인 회장이 알리바바 세울 때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손정 회장한테 200억 정도를 투자받았어요. 그 몇 년 동안 굴려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손정희 회장이 60조라는 돈을 벌어서 일본의 제1의 갑부가 됩니다. 200 몇 억 가지고 우리는 그 1조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코인 전용 대형 쇼핑몰에서 우리가 차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대주주가 돼가지고 평생 배당을 받는 거야. 자랑스럽죠? 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거야, 이거는. 이 강의를 들으면요, 막 가슴이 설렌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10번, 20번 들어도 또 오길래, 어르신 저번에 들었는데 뭐가 또 오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강의 들으면 막 희망이 넘치고 가슴이 설렌다는 거야. 그래서 온데, 사는 기쁨이 있다고. 네, 공감해요, 저도요. 저도 막 가슴이 벅차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르신이, 나이가 찬 따님이 계시네? 결혼을 한대. 우리 다 100억 부자야. 그럼 우리 축하해주러 가야 안 가요? 갈 때 축의금 얼마 보낼 거예요? 100억 부자니까. 예, 최하 100만 원은 보내겠죠? 그럼 1000명이면 10억이고, 10,000명이면 100억이야. 우리 어르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리고 어르신은 서울 살고 계시는데 나는 동두천이 집이야. 내가 축하해주러 갈 때 티코 몰고 가요? 벤츠 몰고 가요? 벤츠 몰고 가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1000명이 벤츠를 딱 몰고 간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떠도 끼케 한 10대? 벤츠? 근데 이건 한 집안 결혼식을 축하해주는데 1000대의 벤츠가 뜨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발칵 뒤집어져. 비상 걸려. 그러면서 도대체 저 집안이 무슨 집안이길래 벤츠 1000대가 뜨나. 한마디로 그 지역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말이 길어졌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환경이 가장 유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가상화폐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이상한 대회가 열렸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누가 문자를 빨리 보내는가를 시합했어요. 누가 1등했을까요? 대한민국.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 왜 대한민국이 1등을 했는가 봤더니 이 서양 문화는 포크와 나이프 문화죠. 대한민국은 젓가락 문화야. 근데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젓가락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가락 민감도가 30%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전 세계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를 조사해봤더니 22개국이 젓가락을 사용해. 근데 그 중에서요 21개국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쇠 젓가락을 사용해. 근데 나무 젓가락보다 쇠 젓가락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가락 민감도가 15%가 뛰어나대. 거기다가 인구 비율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여러분들 이 코인으로 결제할 때 저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결제할 거예요?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만큼 환경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조만장자의 꿈을 키워야 됩니다. 미국의 다빈치 연구소장 토마스 프레이가 앞으로 미래의 유망한 직종을 발표했어요. 1위부터 18위까지. 거기서 수많은 조만장자가 탄생한대. 근데 거기에는요, 사물 인터넷 사업도 있고, 드론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사업도 있고, 뭐 즉석 학습, 즉석 수면, 항노화 방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무수히 많은 조만장자가 탄생하는데, 그 중에 1위가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분야라는 겁니다. 가상화폐에서 조만장자가 가장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조만장자의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조만장자가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만큼 노력과 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 테헤란로에서 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회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고 망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가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그 사업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된 하나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망할 때는 다 분열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 한문 구절 한 구절 제가 소개할게요.
자, 칠판에 춘풍접인 추상임기란 말을 썼습니다.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할 것이고 자기를 맡길 때는 추상같이 엄하게 대하라는 글귀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같이 어우러 사는 조직사업이죠. 많은 사람을 접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추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남에게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 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뭡니까? 남과 어울려 사는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조만장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될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남과의 약속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겠죠. 자기에게 맡길 때는 잘못했을 때 합리화시키지 말고 반성하고 또 닦고 또 닦으라는 뜻이죠. 추상같이 엄하게 대하라는 게. 이건 뭡니까? 홀로서기입니다. 남과 어울려 사는 법과 홀로서기를 갖출 때 여러분들은 조만장자로서 멋지게 탄생할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캐리코인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든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캐레인은 그러면 여러분은 기축통화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캐레인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기축통화. 예. 자, 제가 만약에 구호 준비 그러면은 손을 올리면서 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작게 하면서 안 할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캐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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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마치겠습니다.